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수를 고객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찐 임장 스토리 손품 발품 기획 방송입니다. 부동산 임장 꼭 해야 하나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입지와 임장의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전에 부가TV 구독으로 행복한 부자 되세요. 혹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에는 서열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서울이 지방의 모 도시보다 좋다는 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다 압니다. 서울에서도 강남이 가장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대도시의 시군구마다 엄밀하게 평당가가 다 틀리고요. 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시겠지만 바로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를 해야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입지입니다. 뭐 입지에서 괜히 어려운 것이냐 돈 들여 배우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아파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만 꿰고 계신다면 그게 바로 입지가 되니까요. 자, 서울특별시에는 25개구가 있습니다. 저는 25개구 모두를 하나하나 일일이 그 평당가 몇만 원씩 차이 나는데 누가 위네 가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스카이 못 나왔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평당가에 따른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룹핑을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평가 아파트를 또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을 A, B, C, D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신도시가 서울에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2기 신도시가 두 군데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급으로 100만 평 이상의 택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구 정도로 개발이 되었고요. 바로 위례 신도시 그리고 마곡지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그룹에는 4개의 구가 있는데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송파구가 있습니다. 이 4개 구 대한민국에서 또 서울에서 가장 좋은 구라는 것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라는 것 다들 인정하시죠? 자, 이 4개 구는 서울에서 평당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구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당가 5천만 원이 넘는 시군구는 딱 한 곳 과천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가 평당가 5천만 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그룹도 4군데가 있습니다.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가 있고요. 이 4개 구는 평당가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C그룹에는 8개 구가 있는데요. 동작구부터 해서 영등포구, 강동구, 중구, 종로구, 강서구, 서대문구, 동대문구가 있고요. 이 C그룹은 평당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이겠죠. 그리고 D그룹이 그 성북구부터 도봉구까지 나머지 3천만 원 미만의 그러한 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4구로 나눠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에 사는 친구가 양천구에 사는
같은 B그룹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너보다는 좋은 동네 살잖아 하면 양천구에 있는 친구가 인정할까요? 인정 안 하겠죠. 그죠?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정도로 평단가 차이도 적어요. 그래서 하지만 강남구에 있는 친구가 또는 용산구에 사는 친구가 양천구에 사는 친구한테 내가 그래도 너보다 조금은 좋은 동네 살지 않냐 하면은 양천구에 사는 친구가 뭐 마음은 좀 상할지 몰라도 인정하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그래 두고 봐라. 나도 다음번에 다음 상승장에서 돈 좀 벌어서 갈아타기 잘해서 꼭 내가 강남구 가고 만다. 그런 각오도 다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식의 그룹핑을 저는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비교를 할 때도 같은 그룹 내에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가 4,500, 성동구의 모 아파트 또는 성동구의 모 지역이 4,500만 원인데 평당가가 4,500인데 양천구가 평소에는 비슷하게 한 4,300 정도 됐었는데 성동구가 4,500인데 양천구가 4,800 됐다. 그럼 성동구가 저평가된 것이죠. 다시 키 맞추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동구로 투자를 들어가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된 지역, 저평가된 아파트를 모니터링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서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지역 비교를 하시고 그렇게 저평가된 지역,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아서 투자할 대상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번 하락장에서 차분히 준비하셔서 침체기 후반 또는 다음 회복기 때는 꼭 좋은 곳에 저평가된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지난 2013년 9월 서울 기준으로 하면 2013년 9월이 저점이었고요. 2022년 6월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아직 저점으로 가는 중이니까 한 사이클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고요. 그런데 지난 사이클상 이번 사이클상 가장 두드러진 A그룹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이 어딜까요? 서초구죠. 왜냐하면 반포동, 잠원동, 방배동, 뭐 서초동 할 것 없이 거의 서초구의 모든 대부분의 지역이 대부분의 동네가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가 지금 원래는 강남구가 원탑이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거의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서초구가 많이 올라섰습니다. 자, 강남구 하지만 뭐 다음 아마 장에서는 압구정동 재개발 재건축만 다시 이루어진다면 다시 또 원탑으로 우뚝 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저는 다음 장에서 좀 이제 다음 상승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로는 용산구를 꼽고 싶습니다. 용산구 지금 리모델링 하는 단지도 많고요. 또 재건축 단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그리고 뭐 최근에 그런 재개발 구역들 그리고 모아타운까지 지정된 곳들도 많이 있어서 아마 다음 장 즈음에서는 많은 곳들에서 상점벽해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B그룹에서는 어떨까요? B그룹에서는 지난장 우리가 성동구도 많이 부상을 했죠. 하지만 가장 눈부시게 부상한 곳은 어디예요? 마포구였죠. 그죠? 마포구는 정말 저도 갈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 영등포구에서 자랐습니다. 당산동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랬는데 마포구 제 친구들도 살아서 가끔 놀러 가기도 했거든요. 제 어린 시절엔 정말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아니 대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또 사회 나와서까지도 한동안까지는 그래서 서울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그런데 이번 장에서 정말 상점벽해도 이런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정말 부상을 했고요. 저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지금 양천구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 정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가 양천구죠. 그래서 양천구 목동 1단지부터 7단지 그리고 신정동에 있는 목동 8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마 순차적으로 대거 재건축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그 모습 정말 설레지 않나요? 자, 그리고
C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C그룹에서 지난 장에 우리 많이 변한 곳은 이 강동구, 그리고 강서구, 마곡지구 쪽, 서대문구도 많이 변했죠. 하지만 다음 장에서는 동작구, 여러분 아시다시피 흑성 뉴타운이 있고요. 노량진 뉴타운, 아마 이번 장에서는 미처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마 다음 장 즈음에서는 만개에서 꽃을 피울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구는 어떻습니까? 영등포 다른 지역보다는 여의도가 아주 독야청청으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지금 태세죠. 그래서 여의도도 아마 다시 한번 강남을 넘보는 그러한 지역으로 탈바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도 어떻습니까? 이미 이번에 전농 뉴타운, 답신 뉴타운 등 뉴타운들이 아주 이번 장에서 만개를 했었고, 또 지금 청량리역 인근으로 해서 또 대대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저도 청량리, 특히 그 스카이 L65 어떤 모습으로 과연 입주를 할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 아파트 재개발 입주권 얻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얻어서 정말 너무 분통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D그룹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재건축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곳들, 바로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거고요. 이번 장에서는 은평구가 또 상전벽해를 많이 이뤘죠. 뭐 도심지도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너무 많이 이루어졌고, 또 지금 수색증산 뉴타운도 지금 아직 또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렇게 관악구도 지금 이제 신림 뉴타운 새롭게 태어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물론 서울은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투자에 대한 걱정은 어느 구를 막론하고 다 투자 수요가 다음 장에 상승장만 이루어진다면 대거 상승의 기운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곳들은 그 중에서도 좀 우리가 눈여겨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한 구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사이클 투자 부가팁이라는 카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멤버십 회원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멤버십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제 컨설팅 의뢰를 해오셨어요. 그분이 은평구에 사시는데 구에도 아시겠지만 말씀대로 동네마다 불편하시겠지만 서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30평대 기준으로 수색동, 녹번동이 2위인 거고요. 응암동이 3위, 불광동이 4위, 진간동이 5위 지역, 이렇게 차례대로 또 평당가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는 제가 똘똘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진간동, 대장아파트가 지금 놀랍게도 동네 평균으로는 평당가가 낮지만 대장아파트로 따지면 은평구 전체의 대장아파트가 되기도 해요. 이것은 상품성의 힘입니다. 그러죠? 새 아파트.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우리가 갈아타기를 하실 때, 이분도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그 밑에 단계에 이제 동네 사시는데 진간동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세요. 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서 좀 삶의 쾌적성이 좋은, 그래서 삶의 질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급지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그 그룹핑에 의하면 은평구는 D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갈아타실 거면 근처, 뭐 직주 근접, 또 직장도 있으니까 멀리는 못 가시고 근처, 그래도 C그룹에 있는 서대문구 또는 B그룹에 있는 마포구 쪽으로 이사를 가시던가, 정 내가 어떤 직장 관계로 은평구 내에 살기를 원하시면 은평구 쪽에, 진간동 쪽에 전세를 사시면서 서대문구나 마포구 쪽에 투자를 해 놓으신다면 더 좋으시겠죠. 그죠? 하지만 뭐 본인의 어떤 신념상, 저는 뭐 거주 목적이 훨씬 커요. 진간동,
물론 좋은 동네죠. 그죠? 은평뉴타운 정말 쾌적하죠. 자연환경도 좋고 저도 몇 번 임장도 가봤지만 너무 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진간동에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목적으로 저희 가족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하시면 이사 가셔야죠. 그죠? 그나마 그래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곳보다는 조금 더 상급지인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각 서울의 모든 구를 그룹핑을 다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이 원하는 아파트를 몇 개 끼워서 같이 비교를 하시면 돼요. 제가 각 구별 대장 아파트들 강남 A그룹은 2개씩 했고요. 편차가 좀 있어서 BC, D그룹은 각 구에서 전고점상 가장 높은 고가를 기록한 아파트를 했습니다. 뽑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C그룹 동작구부터 동대문구죠. 이 중에서 비교를 해서 아크로리버 하임이 25억 4천만 원을 찍었고요. 예를 들어서 종로구의 경인궁자이가 23억을 찍었었고요. 경인궁자이 정말 대단한 아파트죠. 그리고 동대문구의 레미안 크레스티가 17억을 찍었거든요. 자, 같은 구 안에서 이 정도 시세가 전고점상으로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동작구의 아크로리버 하임이 여전히 25억인데 이 레미안 크레스티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한 23억까지 치고 올라갔다 하면은 아크로리버 하임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크로리버 하임을 투자하는 거 좋은 전략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하면서 투자에 연두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평구에 사시기 때문에 은평구의 대장이 DMC 센트럴자이죠. 자, 1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증산동. 굉장히 그래도 은평구 내에서는 고가죠. 보통은 13억, 14억 정도 새 아파트들도 그런데 자, 서대문은 어때요? 보시면은 18억. 그죠? 18억 5천 2편한 세상 신촌이 18억 5천만 원으로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에 어때요? 2편한 세상 마포 리버파크가 21억을 찍어서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전고점에서 이번 상승장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장 아파트들을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저평가된 아파트를 딱 비교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도 법정으로는 28시 3군이 있고요. 인구가 많은 곳은 우리가 구로 분획을 하죠. 그래서 성남시가 3개 구가 있고 안양시 2곳, 용인시가 3곳, 수원시가 4곳, 고양시가 3곳, 안산시가 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8시 3군 17구가 있어요. 그래서 총 47개의 시군구로 나눠질 수 있고요. 이렇게 세 분에서 분류를 하셔야 시세 그룹핑을 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역시 저는 4개 구로 그룹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A그룹은 6곳이 있습니다.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그리고 성남시 수정구, 또 하남시, 안양시 도강구, 광명시가 있고요. 안양시도 만안구랑 합치게 되면 광명시보다 평당가가 낮지만 동안구랑 만안구를 나누면 동안구가 평당가가 조금 더 높아요. 물론 이번에 광명시가 이제 뉴타운 완성되고 또 철산동, 하안동 재건축이 다음 장에서 이뤄진다면 동안구를 역전할 수도 있어요. 동안구 분발하셔야 합니다. 자, 특히 5개는 지난 정부에서 그죠? 규제책을 풀 때 경기도의 빅5 지역이었죠. 그죠? 동안구를 포함해서 어쨌든 동안구를 포함해서 6곳이 경기도에선 평당가 2,500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서 과천시는 평당가 5,000이 넘고요.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는 한 3,800, 수장구가 한 3,500,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자, B그룹은 어때요? 자, 성남시 중원구부터 해서 부천시까지 총 10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C그룹은 B그룹은 평당가에서 1,800만 원 이상의 그러한 구들이 되겠고요.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총 13개 시군구가 있고요.
이 C그룹은 평당가 1,300만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D그룹은 그 이하겠죠. 그죠? 자, 여기서 평당가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좋은 동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통구, 수원시 영통구는 몰라도 광교는 이제 전 국민이 다 알죠. 그죠? 일산은 다 아실 거예요. 평촌하면 다 아세요. 그죠? 이런 곳들은 그곳이 압도적으로 평당가가 높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의 동탄투 C그룹이야? 저도 분류를 하면서 놀랬는데 지금 들으신 분들 중에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저 정도 위치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동탄투만 떼면은 B그룹 정도로 올라가요. 평당가가. 하지만 화성시가 동탄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는 한 20 정도 평당가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C그룹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D그룹도 12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돌아오는 상승장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눈여겨볼 구로 분류한 곳들은 이곳들입니다. 분당구는 현 정부가 이제 이번 달 중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방향성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형평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부의 발표를 보고 나야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걸 떠나서 설사 특별법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현재 1기 신도시 중에서 재건축이 그나마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곳은 분당과 일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곳들은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하기에는 수익성이 너무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또 물론 당연히 리모델링은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재건축이 힘든 곳들 리모델링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죠? 그래야 상승장에서 그 어떤 기운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거든요. 이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의 각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자, 그리고 광명시 역시 이번에 많이 변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죠? 광명뉴타운 아직도 한참 멀었고요. 철산동도 지금 아직 멀었죠. 그리고 하안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아마 다음 장쯤에 완성이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고요. 자, B그룹에서는 어느 곳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될까요? 역시 일산이죠. 그죠? 또 특별법 여하에 따라서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특히 이번 장에서는 성남시 정말 수정구 여기 중원구도 마찬가지고 너무 눈부시게 변했죠. 정말 임명하기도 힘들게 정말 그 고바위길이 그렇게 투자 많이 들어가셔갖고 이렇게 많이 변했고 또 상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리고 수원 영통구 광교 역시 정말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자, 그리고 C그룹에서는 저는 어디를 눈여겨보냐면은 안산시 단원구. 이번 장에서도 안산시 단원구 많이 상전벽해를 했어요. 그지? 특히 이 그렇죠? 초원역 중심으로 해서 초지역 중심이죠. 초지역 중심으로 해서 푸르지오 삼형제 비롯해서 또 위쪽으로 가면은 지금 특히 수인분당성도 들어왔고 서해성까지 깔리면서 안산시 단원군 저는 사실은 임장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투자 대상에는 목록에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했다고 하고 또 제가도 임장기를 다른 분들이 써신 임장기만 읽는 것으로 대처를 했었는데 정말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장도 계속해서 기대되는 지역이다 생각되고요. 화성시도 역시나 풍부한 일자리가 있는 만큼 다음 장 역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그룹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평택이죠. 그렇죠? 평택 전체 물론 모두가 뭐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만 평택 중에서도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디? 고덕신도시죠. 아마 이번 장에서는 저는 꽃을 다 못 폈다고 봅니다. 아마 다음 장에서는 고덕신도시가 아마 광교나 동탄 정도의 위상을 차지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더더군다나 삼성이라는 그 초인류 기업이 있는 한 아마 GTX도 아마
들어가 깔아주지 않겠어요? 정부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일자를 그래도 책임져 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고덕신도시도 우리가 눈여겨볼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인천입니다. 인천은 뭐 10개, 8개 구, 2개 군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A그룹과 B그룹의 정도 투자자가 눈여겨볼만 하고, C그룹과 D그룹은 자체 수요 정도로 아마 상승장을 이끄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천은 일단 3개의 국제 경제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다들 알고 계시죠? 송도, 그리고 서구의 청라, 중구의 영종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다 뭐 인천도 사실은 이번 장에서 그래도 아주 끝무렵이긴 하지만 20년, 21년 2차 급등기 때, 그죠? 이때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이 올랐습니다. 뭐 C그룹도 많이 올랐어요. 상승면에서는 뭐 A그룹, B그룹 못지않게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투자자들의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이죠. A, B, C로 갈수록.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입주 물량이 다들 아시다시피 입주 물량이 내년까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우리가 A그룹엔 연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천은 시장이 좀 작은 만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동까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수구 중에서는 송도동만 주로 봅니다. 물론 동춘동, 그 옆에 뭐 옥년동, 지금 재건축이 아주 유명한 뭐 용적률이나 대지분도 너무나 뛰어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사업성 면에서는 아직도 가격이 좀 더 좀 뒷받침, 그러니까 좀 더 상승을 해줘야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송도 쪽만 모니터링을 주로 하고 있고요. 물론 우리 멤버십 서비스, 멤버십 대상 똘똘한 아파트에는 다 있습니다. 어느 동네도, 부평구의 어느 동네, 서구의 어느 동네, 어느 동네든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했어요. 그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똘똘한 아파트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 똘똘한 아파트에 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잃지 않는 투자, 그래도 상승장 때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부평구 같으면 부평동, 서구 같으면 청라동과 특히 또 이제 검단신도시 쪽도 어쩌면 지금 분구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하죠.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검단구로 뭐 분구가 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원당동도 굉장히 좋죠. 원당동 그 3대장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A그룹은 평당가가 1,8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B그룹은 부평구와 서구가 있고요. 평당가 1,300만 원 이상. 그리고 C그룹은 남동구, 계양구, 중구, 미추홀구가 있고요. 평당가 1,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D그룹이 그 미만 평당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저평가 지역 찾는 그러한 모니터링을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송도동은 물론 지금은 입주 물량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지만 역시나 인천의 강남인 만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쭉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맞고요. 오히려 지금 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내년에 좀 더 하락한다면 선점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B그룹에서는 어때요? 역시 부평구의 부평동, 서구에서는 청라동이 그래도 가장 눈여겨볼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원당동도 마찬가지로 검단구로 분류가 된다면 원당동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C그룹 중에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구가 있는데요. 바로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 여러분 인천이 사실 이번 장에서 재개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평구도 지금 부평동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이 미추홀구도 정말 재개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천 SK뷰 정말 거기는 평당가가 여기 원당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당동 그것도 대장 아파트들하고 비슷해요. 전고점 기준으로 이번 상승장에서 고점 기준으로 한 17억 8천 정도 그렇게 찍은 거의 뭐 원당도하고 비슷할 정도로 SK뷰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렇게
놀라운 아파트가 탄생을 했습니다. 미추홀구가. 그래서 미추홀구가 아마 지금 다크호스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우리 남동구, 계양구, 중구 여러분들도 이 지역 우리 지하철장님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자, 미추홀구 파이팅이고요. 자, 그 밖에 동구, 강화군, 옹진구는 아파트 자체가 좀 적어서 투자 대상으로는 좀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모니터링 대상에서는 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멤버십 똘똘한 아파트에는 다 한두 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매매 저는 이렇게 이제 소모품 발품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체계적으로 임장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각 단계마다 하나하나 어떻게 준비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곳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리 가셔도 없으니까 방송 잘 들으시고요.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나름의 방송 지역 분석들을 하시고 임장을 가보시는 그러한 훈련을 몇 번만 반복하시면 저절로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품만으로도 웬만큼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따라해 보시고요. 특히 불인 여러분들은 세 곳 정도 저를 따라서 제가 오늘 앞으로 시리즈로 하는 방송들 쭉 보시면서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몇 개구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관심적 선정하고요. 구시단이죠. 그리고 주역 분석, 입지 분석합니다. 손품이죠. 그리고 저는 사이클론자이기 때문에 사이클 분석도 따로 하고 있고요. 물론 손품입니다. 그리고 관심 물건을 선정해서 물건 분석을 합니다. 역시 손품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장을 가는 것입니다. 손품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손품의 시대입니다. 임장은 거둘 뿐. 그죠? 자, 그리고 임장 가시면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5군 정도 방문을 하셔서 이분 저분에게 이야기 들으셔야 되고 그분들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손품과 발품 파는 것을 토대로 집에 오셔갖고 종합평가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절차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선정하고 관심적 선정하고 관심물건 선정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임장하고 매수하고 그래서 사브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사브. 제가 여러분의 사브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경공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공매 시간에도 이미 경공매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슷한 과정을 겪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관심물건 경매지에서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권리 분석을 경매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지에 보시면 등기부등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 분석하시고 그리고 다시 아까 그냥 일반 매매 단계로 돌아가서 지역 분석, 입지 분석 하시고 그리고 사이클 분석 하시고 또 물건 분석 하시고 손품이죠. 그리고 나서 임장 여부를 결정하시면 돼요. 특히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보시면 알지만 90% 이상은 다 쓸데없는 물건이 사실은 많아요. 사실 경공매 나오기까지 일반 매매 내가 채권을 갚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어려운 처지에 처했으면 당연히 일반 매매로 내놔봤겠죠. 그런데도 팔리질 않아서 경매에 나오고 공매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매매에 나오는 것보다는 좀 단계가 낮은 좀 더 하급제 물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같이 좀 어느 정도 연차 쌓이고 고수 반열에 오르신 분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경공매 물건 다 5% 이내로 추립니다. 5% 이내로 추리고 있고요. 저 역시 그래요. 그래서 임장 여부도 여기까지해서 뭐 8, 90% 이미 90% 정도 추리고요. 그리고 임장 가보고 또 그리고 5%, 7% 추려서 적게는 3%, 많게는 5% 정도로 추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권리 분석해보고 1차 선별하고요. 자, 물건 분석해보고 손품 팔아보고 또 2차 선별하고 또 임장해보고 3차 선별하고 그러고 나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일일이 입찰할 수 없거든요. 시간 낭비입니다. 사실은 시간 낭비도 여러분들 시간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본금만큼이나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아끼려면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차근차근 분석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파트의 경우는 저는 임장도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저희 부가TV에서 선정하는 똘똘한 아파트들은 이미 검증 끝났기 때문에 사실 임장 안 가봐도 제가 또 더군다나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경매는 투자 대상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단타 위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임장도 안 가보고 그냥 바로 매매를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경국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고 분석하고 임장하고 여기는 매수가 아니고 입찰이죠. 비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문자 사브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국매 사브가 되어 여러분들을 편하게 누구나 구독만으로도 부가TV 구독만으로도 경국매까지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제가 아파트 손품 안 푼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아파트 2019년 1월에 입찰 들어갈 때 신축 대단지네, 김포시 전체 인기 아파트 3, 4이네, 그리고 앞으로 교통호재도 있네, 그것만 보고 저는 그냥 임장도 안 가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선낙찰, 후임장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자, 그리고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는 일단 1차로 뭐라 그랬어요? 권리 분석까지 해보고 1차 선별 거기서 한 80% 걸러내고요. 그리고 손품 팔아보고 그리고 걸러낸다 그랬어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천안 불당동 불당지구에 있는 위치는 괜찮아요. 괜찮아 보여서 손품을 팔았습니다. 자, 2022년 4월 달에 그래서 매각이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손품을 팔았어요. 결과 손품 판 결과 자, 현재 공실입니다. 그리고 48.85평으로 굉장히 그래도 면적은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지역이 손품 팔아보니까 상가 면적이 전체 아파트 수 대비 면적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출구 전략을 제가 짜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못 들어갑니다. 제가 2차 시에 제가 들어가기 위해선 제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면 누가 실수요자가 들어와셔서 자기가 정말 특출한 레시피가 있을 때 그 사업으로 성공할 자신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위치, 입지에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뭐, 그래서 저는 역시 임장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2차에 유찰이 되면 그때 가서 임장을 해보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고요. 그 근거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 여기가 이제 기존의 불당지구고요. 이쪽에 이제 탕정지구죠. 신불당지구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이쪽에 삼성, 그죠? 아산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다 불당지구에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안 이 아산 불당지구가 굉장히 떴죠. 그죠? 근데 이 여기 보시면 제가 분류를 해 놓은 건데 상가가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가 상가 지역이고요. 요까지도 상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불당지구만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상권이었고요. 지금 이제 구상권이 됐습니다. 신도시 이쪽에 탕정지구를 크게 지으면서 상가를 아파트 한 단지마다 이렇게 쭉 한 개 구역씩 지은 거예요. 정말 저는 신도시 짓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50대 60대 분들이 결제를 하셔서 그런가요? 국장님들 과장님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상가 면적이 너무 커요. 신도시들 또 택지지구 개발하실 때. 자, 그리고 제가 그 말도 들었어요. 세종도 상가의 무덤이죠. 그러죠? 상가 너무 큽니다. 아파트 면적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커요. 변명이라고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2050년 80만 인구까지 대비해서 상가를 졌다. 그러면 분양을 하지 말아야죠. 그죠? 일부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안 하던가. 여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구상권도 살리고 신도시 쪽의 상권도 살리시려면 구상권 놔둬야 되잖아요. 이미 개발 다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그죠? 그럼 여기는 살려둬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개 정도는 개발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 정도만 상권만 상가지정만 지어서 신도시 상권 여러분들은 좀 이쪽으로 분산을 시키셨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도시 구상권도 살고 신상권도 사는 거예요. 여기 그 분양받으신 수많은 분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각성하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온라인이 대세입니다. 저도 사업을 하지만 지금은 저도 오프라인 영업에 매진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에 반 이상 잠식되고 있거든요. 이런 시절인데 아직도 쌍팔년도 사고에 머물러서 아파트 주면 그냥 상가 짓게 하고 이렇게 택지 불어오면 안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정말 택지지구 자체를 상가지역 자체를 줄여야 돼요. 대폭 LH 자체에서. 그래야 시공사들도 시행사들도 상가지역을 불허를 안 해주면은 짓지를 못하죠. 아니면 되게 규모를 적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 좀 서로 공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간 거고요. 자, 잠시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꼭 공무원 여러분들 앞으로 택지지구 신도시 계획하실 때 지금 상기 신도시 때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택지지구 상가지역 크게 개발하면 또 다 죽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퇴자분들 정말 퇴직금 끌어서 분양받는 건데 얼마나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지역에 이 상가에 들어가려면 제가 투자자로서 누가 임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받아야겠죠. 그렇죠? 가격을 받지 않으면 지금 타이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2차 시에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이 돼야 그나마 임장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상가였어요. 그래서 2차에 임장도 가지 않고 입찰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경국매 시간에 좀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역별로 그룹핑해서 서울, 경기, 인천 다 제가 A, B, C, D 그룹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각 구별, 각 시별 지역 비교를 하기보다 각 그룹, B그룹은 B그룹끼리, A그룹은 A그룹끼리, C그룹은 C그룹끼리 시세 비교를 하셔서 모니터링 하시고 그래서 상급지로 가는 그런 상급지로 가시거나 아니면 같은 그룹 내에서 좀 더 위쪽으로 이동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만 시드머니가 좀 적은 분들, 그죠? 특히 우리 20, 30대 분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삼촌 같고 또 큰형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드머니가 적고 여러분들 더 이상 상승론자 말 기구이르지 마세요. 다 손절해야 됩니다. 자,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서두에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언제나 사도 좋은 부동산 없습니다. 그거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상가, 꽁아빌딩 다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사도 좋은 부동산 없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자, 시드머니 적은 분들 임장 키워드 변화입니다. 첫째 변화. 자, 어떤 변화? 입지가 역전될 그런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드머니가 적은 만큼 더 열심히 다니셔야 하고요. 젊으시니까 그죠? 더 열심히 다녀야죠. 그리고 시드머니도 적으시니까 인생 역전 하시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다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임장의 주된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똘똘한 아파트 임장 안 하셔도 돼요. 자, 하지만 내가 시드머니가 적다. 임장은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장이 입지가 역전될 지역들 그런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 임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입지역전의 포인트는 뭐예요? 첫째, 대규모 재개발 지역입니다. 대규모 재개발 지역. 자, 우리 예를 들어 보면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름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은평 뉴타운이 지난 MB정부 때 시범 사업으로 뉴타운 시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한 곳들입니다. 뭐 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죠. 그죠? 정말 상점벽해가 이렇게 바뀌구나 이 동네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은평 뉴타운은 그린빌트를 풀어서 신도시급으로 개발을 한 곳이었죠. 기타
신길류타운 가보셨나요? 제가 아까 당산동에서 자랐다고 했죠. 어린 시절. 신길류타운 친구들 많았습니다. 정말 영등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옆에 이제 대림동이 분발을 해야 될 때가 됐죠. 그죠? 신길류타운 지금 뭐 영등포에서도 손꼽히는 상위 지역이 됐죠. 그리고 아이언뉴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마포 재개발의 정말 상징적인 지역이죠. 아이언뉴타운. 그리고 수색증상뉴타운도 지금도 역시 개발되고 있고, 특히 수색 쪽은 웬만큼 이제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증산뉴타운도 4구역 너무 아깝죠. 그죠? 일몰제로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추진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5구역도 다시 지금 좀 삐끗대다가 잘 다시 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증산뉴타운도 완료되면 아주 볼만할 겁니다. 그리고 장이뉴타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장이, 레디언트, 그죠? 레미안 레디언트, 그죠? 장이뉴타운 계속 이번 장에서 굉장히 발전 많이 했죠. 성북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보여줬죠. 그 정농 다심리 뉴타운, 그죠? 전농 뉴타운, 정말 너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 한남 뉴타운은 정말 강남 사람들도 가장 많이 투자한 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죠? 정말 제가 지금 부동산 카페에서 예전에 만났던 분들, 모임하는 분들이 있는데, 몇 그룹이 있는데, 그중 한 그룹에 한 분이 한남뉴타운에 2개를 갖고 계세요. 3구역, 5구역. 그래서 이자 내느라 참 힘들어 하시는데, 볼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버틸 수 있다면 버티세요. 다른 곳은 몰라도 한남뉴타운을 안 버티면 어디로 버팁니까? 대한민국에서. 버티세요. 더군다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죠? 버텨만 된다면 뭐 정말 상상만 해도 흐뭇해지죠. 그죠? 그리고 흑선뉴타운도 마찬가지죠. 이번 장에서는 꽃을 못 피웠어요. 노량진도 마찬가지죠. 이 두 곳도 아마 다음 장에서는 우리 동작구로 정말 꽃피울 그러한 재개발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물론 피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섣불리 접근해야 될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림뉴타운도 어때요? 관악구가 사실 굉장히 좀 재개발이 더뎠거든요. 드디어 신림뉴타운도 1구역, 2구역, 3구역 이제 개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7구역이 이번에 신통기획으로 모아타운 쪽에 선정이 됐죠. 물론 지금 시기적으로는 타이밍적으로는 뭐 이렇게 섣불리 재개발 투자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하락장 초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눈부시게 변하리라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입적 전 두 번째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죠. 그죠? 자, 예를 들어 보면 상암. 지금은 기억 못 하시겠지만 상암 지역 2003년부터 한 2007년, 11년 그때까지 계속 입주를 했거든요. 제가 2012년에 처음 경매를 시작했으니까 2012년, 13년에 경매할 때 상암지구 쪽에 아파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북에 이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어. 이제 처음 경매를 했을 때였으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상암지구가 처음 개발될 때 아주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는 뭐 정말 2012년 정도면은 뭐 강남 쪽에 웬만한 지역하고 뭐 비교해도 크게 차이 안 날 정도로 고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판교 어때요? 다 아시겠지만 뭐 판교는 그죠? 강남 다음 중강남이니까요. 그리고 마곡도 역시 강서구 드디어 양천에 늘 그늘에 가려져 있었는데 마곡이라는 양질의 일자리 지역이 들어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하리라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광교 마찬가지고요. 동탄, 평택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서는 곳들, 이런 곳들 선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각 지역 똘똘 아파트 발표할 때 보면은 이런 지역들 분양 받으셨던 분들 정말 다들 크게 수익을 보셨죠. 그죠? 분양도 지금 같은 하락장 초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는 뭐 저기 너무 좋아, 나는 뭐 빚 한 푼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면 들어가셔도 돼요. 어떻게 말립니까? 하지만 분양시장 가장 최적의 타이밍은 역시 하락기 후반이에요. 저희 부가TV 사이클상으로는 침체기 때, 그때 되면은 일단 중도금 무이자 기본이고요. 심지어 미분양되면 뭐 줍줍도 할 수 있지만 할인도 해집니다.
할인도 해주고 되고요. 또 마표 물건도 솔솔차게 나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방송을 했었는데 우리 지금 그 유명한 반포자이 또 레미안 퍼스티지 마레프 다 미분양 나서 할인 분양했어요. 그것들이 다 초기 하락장 물론 초기에 차기 초기도 했고 회복기 때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미분양들 다 나거든요. 할인 분양 다 했습니다. 자, 그거 유념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지역자 시드머니 좀 적은 분들, 뭐 시드머니가 많으셔도 물론이죠. 물론 내가 좀 더 발품 팔아서 수익률을 좀 더 높이고 싶다 하면은 대규모 재개발 지역들, 양질의 일자리 지역들을 침체기 하락장 후반 또는 상승장 초반에 빨리 선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찐 인장 스토리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지역 분석 어떻게 하고 또 입지 분석 어떻게 하고 또 물건 분석 그에 따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세하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강의도 아닌데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곳 없고요. 강의에서도 아마 그 고액 강의에서도 저처럼 자세하게 알려주는 곳 없을 겁니다. 그게 해당 강사분의 밥벌이이기 때문에요. 그죠? 저는 구독만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시장 없도록 그런 방송을 모토로 부가TV 제가 제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방송 구독하시고 필요하다면 멤버십 가입 정도로만으로도 충분히 일반 매매는 물론 경공매까지 다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부가TV 그리고 저 롤렉스에게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